자, 1번 통유성이 나왔죠. 담보물권이 갖는 특성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데 유치권에 인정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 물상대위. 이거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상대위. 그러면 지문. 부종성 인정되죠. 수만성 인정되죠. 불가부성 인정되죠. 오타네요. 몰이 아니고 물이죠. 물상대위성. 이게 왜 할 때는 안 보이고 강의할 때 보이나? 매번 그렇죠, 사람이? 참, 확인할 때는 안 보이고 강의할 때만 보이고. 어쨌든 이거 인정 안 되죠. 근데 인정되는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유치권과 동시이행 한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확인했죠? 그럼 이제 틀린 게 뭔지를 체크해내면 됩니다. 기억, 유치권과 동시이행 한명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을 한다. 유치권만 점유를 요건을 하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이고요. 동시이행의 한명권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유치권만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요. 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일단 1번 제끼고요. 2번 제끼고요. 4번 제끼입니다. 3번하고 5번 남았죠. 근데 3번하고 5번에 니은 디귿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은 옳은 지문이겠죠. 결국 리을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는요. 딱 첫 번째 거 파악하고요. 밑으로 바로 내려와서 조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을 안 봐도 되죠. 자, 리을만 봅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고요. 맞죠?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이죠. 옳은 지문이죠. 답은 5번이죠. 이렇게. 니은하고 디귿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이거 두 개 읽고 생각하느라고 10초, 20초 지나갑니다. 한 문제당 10초, 20초가 쌓이면요. 40문제를 가면요. 몇 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고요. 자, 니은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죠. 디귿. 유치권과 항변권은 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고 물건을 인도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갑은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이때 갑의 대금 반환과 을의 물건 반환은 동시행 관계이니까 동시이행의 한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한명권. 또 하나, 갑이 을에게 대금을 물건을 돌려달라. 갑의 을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과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 이 두 개는 결련성이 있다. 즉, 을이 점유하고 있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 반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있다. 라는 게 팔려요.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해제는 빼고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한변권도 인정되고 유치권도 인정이 됩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한변권과 유치권은 병존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문제가 쫙 나올 텐데요. 유치권이란 건 이제 320조에서 이렇게 해놨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해 봅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유한 자. 점유해야 돼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과 채권 사이에, 여기 있죠. 물건과 이 채권 사이에 결련성, 결련관계,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어. 근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나 이거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뭐 한다? 유치. 즉 점유 및 반환거절 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점유할 것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보겠습니다. 건축업자 을이 공사대금 10억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갑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니까 을에게 수리를 맡깁니다. 자, 수리를 맡긴 사람은 갑이니까 수리비 채무자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 수리비를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채무자는 갑인데 소유자는 병이죠. 즉, 그 물건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달라. 그래도 유치권 인정되는가? 그렇다. 그렇다. 자, 주택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럼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서 부득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필요비라고 하죠. 비용이죠, 비용.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근데 갑이 나중에 수리비를 안 돌려줘요. 그러면은 수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갑소요 말이 말 맞췄었죠. 을이 애지중지 경작한 농작물을 훼손하여 을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말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유치권은 뭐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비용 상환 채권이라든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물건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4가지가 없습니다. 4가지. 외웁니다.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우물, 추물. 유치권은 4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게 유치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보고 지문이 어떤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죠. 우선변제 인정 안 되니까 물상대위 인정 안 되죠. 추구표가 없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우물추물. 자, 이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인데 그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번, 아까 봤죠?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채권자는 간접 점유하겠죠. 자,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병으로 하여금 건물을 지키게 합니다. 그럼 용역업체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거고요.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는 거죠. 이 간접 점유도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단. 직접 점유를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4번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자, 5번 건축자재를 판 자,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걸 유치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5번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갑이 건축주예요. 을하고 건물 신축 계약을 합니다. 자, 건축주, 건물 신축 계약을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건축주가 도급인, 건축업자를 수급인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이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 자재 상인 병하고 철근을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철근을 사요. 그러면 병은 철근 매도인이고 건축업자는 철근 매수인이죠. 근데 외상으로 샀어요, 을이. 어쨌든 외상으로 철근을 사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철근 대금을 안 줘요. 그럼 이 건축 자재상 병은 철근 매매 대금을 받기 위하여, 즉 건축 자재 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병이 갖고 있는 철근 매매 대금, 즉 건축 자재 대금은 을과 철근 매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채권일 뿐 이 건물과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건물 자체에 지출한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거죠. 을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병은 철근값을 받지 못했다 해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결국 건축 자재대금은 철근값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5번 틀렸죠?